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선교수입니다. 네, 오늘 9월 13일이고요. HLB 간단하게 체크해보고 넘어갈 겁니다. 제가 그 일정에 좀 변동이 생겨서 앞으로 새벽에 조금 일찍이 방송을 좀 찍어 드리려고 해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 목이 잠기는데 이제 4시 50분 돼가고 있고요. 제가 전날 장 끝나고 이제 장 마감 브리핑 한번 해드리면서 아침 일찍이 장 시작 전에 제가 최대한 최신 정보 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들을 꼼꼼히 다 정리해가지고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저 차트선 교수를 위해서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HLB의 흐름이 뭐 사실 똑같았어요. 똑같이 계속 보합 구간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지금은 뭐 여러 유튜버들도 그렇고 사실 뭐 대부분의 주식을 하는 사람들 그렇고 다 같은 의견일 겁니다. 지금의 위치가 우리가 이제 삼각수렴의 끝부분에 도달해 있고 이 장단기 이평선들이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지면서 단기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만들어지면서 어느 방향이로든 슈팅이 한번 나올 상태인데 우리가 사실 상승과 하락은 감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AHLB라는 종목이 지금 어쨌든 좋은 이슈, ESMO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9월 20일까지 FDA 서류를 재제출한다는 그런 기대감 하나로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지금 상승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기다리고 있죠. 사실 HLB라는 종목의 참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오랫동안 해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들도 그렇고 뭐 최근에 매수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무작정 HLB라는 종목이 좋아질 거야. 리보캄넬이 사실 이 가남 시장에서는 좋은 파이긴 합니다. 큰 파이긴 하고 2조 4천억짜리의 그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영업적 매출 이익도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될 텐데 어쨌든 주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돈을 버는 게 목적일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뭐 이 종목을 사면 이 기업을 사면은 나는 종목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처음에 매수를 하는데 내가 알아가다가 뭐 공부를 하다 보면서 이제 최대한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은 로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믿음이 생긴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요 주식은 변질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이란 것 자체는 최대한 내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접근을 하라고 제가 계속 누차 강조를 드리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번에 HLB가 상승 물량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정리를 할 타이밍이 왔다고 하면은 정리를 꼭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죠. 전량 정리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구간을 만들어 놓고 이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남은 수익금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조정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고 내가 이 종목을 정말 믿는다면 추가 매수를 하고 N자형 파동으로 쭉 올라갈 때 올라가는 그 물량 한에서 또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무작정 앉아서 기다리지만 말고요. 최대한 내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왔을 때 대응이란 것을 반드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그 우리가 이번에 HLB를 기다리면서 최대한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응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누차 말씀드리죠. 오를 수 있는 경우, 내릴 수 있는 경우. 뭐 혹시 어떤 유튜버가 100% 오릅니다. 100% 올라요. 혹은 100% 떨어져요. 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일단 걸으십시오. 우리가 주식시장은 함부로 예측을 해서는 안 돼요. 예측을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개인이 감히 함부로 예측을 하겠습니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50대 50이에요. 50대 50. 근데 우리는 이 50대 50의 확률에서 좀 더 높은 확률에다 베팅을 하는 거고요. 그 확률에 베팅에 맞았을 때 여기에 맞는 대응책을 짜고 아닐 경우에는 또 여기에 맞는 대응책을 짜서 그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식이고 그렇게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 떨어질 경우와 오를 경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렸죠. 떨어질 경우에는 뭐예요? 클래스 1이 나올 확률이 크고 올라갈 경우에는 클래스 2가 나올 확률이 크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대응을 각자가 하면 되는데 일단은 떨어질 경우에는 우리는 일단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떨어질 경우에는 크게 한번 과대낙폭 구간을 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짧게 한번 하고 나서 큰 상승으로 보답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HLB라는 종목 자체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개인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오너리스크로 1%의 확률을 제외한 99%의 확률로 올라갑니다 라고 진양곤이 발표해서 이때 매수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전에 혹은 내가 뭐 좋은 정보 아니면은 좋은 타점일 것 같아서 이때 매수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하한가 두 번 맞은 이후에 단기적으로 진입했다가 조금 더 기대감이 생겨서 이때 매수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 HLB라는 그 종목은요 뭐라고 했어요?
이 세력들, 주포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핸들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구간도 사실 우리가 이 구간 박스권 안에서 개미를 털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변동성 없이, 변동성 있다가 없이 반복하면서 여기에 있는 개미, 여기에 있는 개미, 여기에 있는 개미 다 탈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증시가 하락했다가 올라오고 하락했다가 올라오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타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심심한 종목들보다는 내가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근데 HLB라는 종목은 세력들이 유통하고 있는 물량이 큰 만큼 개인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HLB의 강성주주들은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뭐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냥 계속 나 끌고 갈 거다. 뭐 50만원 갈 때까지, 30만원 갈 때까지, 100만원 갈 때까지 난 거기서 팔 거야. 뭐 다음 내 자식들한테 줄 거야. 이러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뭐 감히 어떻게 설득할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 여기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최대한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 어떻게 해요? 수단으로 접근하라고 했죠.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 버는 수단으로 접근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상승 물량 때 반드시 HLB 세력들은 어떻게 할 거다? 최대한 개미들을 털고 갈 거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1일 경우, 그래서 약간의 낙폭에서 크게 큰 반등으로 나오는 경우, 그리고 반대로 폭등 이후에 과대 낙폭 구간,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첫째, 만약에 HLB가 이번 주 빠르면 오늘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수요일이랑 목요일 남았죠. 목금 남았죠. 목금 이틀 동안 예를 들어서 빠진다고 하면은요, 오히려 땡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큰 상승을 위해서 어쨌든 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오를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오를 경우, 어쨌든 이들은 올라갈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클래스 2를 이 시나리오를 가져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6개월 동안, 클래스 2는 뭐예요? 6개월이잖아요. 6개월 동안 HLB를 핸들링할 자금을 또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기존에 있던 매수했던 사람들을 털고 신규 매수자를 어느 정도 끌은 다음에 또 6개월이라는 시간을 또 횡보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 10만원에서 12만원 구간대의 HLB 이 매물대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큰 상승 이후에 98,000원을 넘고, 이 98,000원 구간을 넘고 큰 상승 이후에 한 번쯤 조정이 올 것이다. 이 조정 구간에서는 어떻게 된다? 기존에 있던 매물을 갖고 있던 사람들과 신규 매수자들의 손바뀜을 한번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N자형 파동으로 쭉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과대낙폭 구간이 한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제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100% 확신해요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뭐 점쟁이도 아니고, 제가 HLB 뭐 혹은 뭐 세력도 아니고 어떻게 100% 알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주가의 흐름이나 차트의 방향성이나 전체적인 경제 시황을 봤을 때 이렇게 흘러갈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다음 큰 파동 이후에, 우리가 상승 물량 이후에 1차적으로 이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매도를 하자고 했죠. 20%에서 30%, 전량을 하는 거 아니에요. 10%든 20%든 30%든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여기서 수익 실현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N자형 파동 때 여기서 뭐 기다려요. 뭐 매수할 사람들은 매수하지만 여기서는 기다립니다. 이 파동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왜? 이 HLB 세력들은요, 이 한 번 항상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큰 상승 이후에 과대낙폭을 줍니다. 그래서 이 과대낙폭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큰 상승을 줄 거예요. HLB 아시죠? 한번 올리면은 엄청나게 큰 상승으로 올라갑니다. 과대 상승, 폭등 구간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등 기간 이후에 1차적인 재료 소멸로 6개월 동안의 그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또 과대낙폭을 한번 준 이후에 횡보의 구간, 횡보의 박스를 만들 거예요. 횡보의 박스를 만들어 가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 뭐 혹은 새로 들어왔던 사람들, 뭐 지루해가지고 견디지 못한 사람들 또 정리하면서 기간을 또 흘러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변동폭 속에서 최대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수익을 내고, 예를 들어서 6개월이 걸린다고 하면은 이 6개월 안에서 최대한 또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그 과정을 포착해서 최저점에 다시 매수를 들어가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인 거죠. 반대로 떨어지면 뭐 한다? 그냥 닥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영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유튜브 정책상 어떠한 가격에서 대응을 해서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번호를 남겨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뭐 신은 아니에요. 세력도 아니고 정확한 타점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보다 주식에 대해서 짬밥이 있고 식견이 넓은 사람으로서 최대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대응 전략을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뭐 이상한 뭐 텔레그램 들어오세요, 뭐 카카오톡 뭐 초대방 들어 이런 게 아니고요. 문자 하시잖아요, 문자. 제가 문자로 간략하고 간결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 내가 앱이 평단가가 혹시 뭐 부끄럽다 하시면은 평단가는 떼고요. 평단가 땡땡땡 남겨주시면 제가 눈치껏 이분이 지금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어떠한 고민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거 제가 눈치껏 다 알아챕니다. 그러니까 평단가까지 남겨주시면 분석이 좀 더 수월하니까 평단가까지 남겨주시면 좋고, 그게 좀 부끄럽다, 나 평단가 좀 부끄러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겠죠. 부끄러우니까 못 남기겠어 하시면 그냥 LB만 남겨주시면 제가 다 정확하게 대응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문자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HLB가 남은 그 가장 좀 문제 중에 하나가 공매도 자금이, 공매도 잔고가 조금 무섭게 늘고 있어요. 이거 조금 신경이 이제 쓰이는 부분까지 왔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장 끝나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금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고생하시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